네, 이번에는 148쪽부터 있는 구단원 경우의 수와 순열. 우리 기본 개념은 뭐 예전에 여러분 선행으로 배웠다고 치고, 또 기본 문제들은 뭐 짱 쉬운 내신을 통해서 한번 연습을 해봤고, 뭐 대부분 풀리면 대부분 다 푸는 것 같으니까 넘어가서 우리 유형만 하는 거죠. 지금 나머지 문제들은 다 싹 풀어 오셔야 다음 주에 질문 받습니다. 148페이지에 첫 번째 유형이 합의 법칙인데요. 뭐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풀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넘어갈 거고요. 두 번째 유형은 방정식이나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순서성의 개수라고 해서 하나 있긴 한데 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노가다를 탑재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949를 잠깐 보면요. 한 개의 주사위를 두 번 넣어서 나오는 논의수가 차례대로 A, B입니다. 그래서 뭐 하고 싶은 거냐면은 y는 x제곱이라는 2차 함수랑 y는 ax 빼기 b라고 하는 1차 함수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싶다라고 했는데요. 두 그래프가 두 점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교점이 두 개다가 뭐였죠? y끼리 같다라고 만든 이 방정식. 이게 무슨 근을 갖는다? 서로 다른 두 실근 갖는다라는 개념이었죠. 그래서 얘네들이 교점이 두 개다라는 얘기를, 즉 함수 얘기를 우리가 방정식 얘기로 이렇게 바꿨다는 거였어요. 그렇죠? 나머지는 이항하면 뭐 x제곱 빼기 ax 더하기 b는 0이니까 판별식인 a제곱 빼기 4b가 0보다 커야겠죠. 즉, 뭐 이렇게 쓸 수 있는데요. 요걸 만족하는 주사위에 두는 A, B라고 하면 노가다 해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이해 가죠? 예를 들어서 A에다 1을 대입하면요. 만족하는 값이 없어요. 2를 대입해도 만족하는 값이 없고요. 3을 대입하면 이게 9입니다. 그럼 B는 1, 2, 두 개가 가능하죠. 뭐 4를 대입하면 16이고요. 그럼 B는 1, 2, 3, 세 개가 가능해요.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다 세면 되는 거죠. 뭐. 이해 가죠? 넘어갈게요. 세 번째 유형은 고배 법칙이라고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게 난이도가 다 중짜리밖에 없어서 다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유형 4번 150페이지 보시면 약수의 개수가 있는데 959를 잠깐만 할게요. (700의) 양의 약수 중 그냥 약수라고 하자. 니들한테는 아마 음의 약수 구하라는 얘기는 안 할 거야. 다 양의 약수, 자연수 약수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700의 약수 중에서 짝수가 몇 개인지 그리고 5의 배수가 몇 개인지를 찾는 건데요. 짝수는 바꿔 말하면 이건 2의 배수란 뜻이잖아. 그치? 그래서 한쪽만 구해줄게요. 어떻게 구하는지만 팁만 알려줄 테니까. 700을 소인수분해하면 뭐죠? 7 하나와 100. 100은 10의 제곱. 10은 2 곱하기 5니까. 2 두 개, 5 두 개죠? 700을 소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는 거 혹시 이해 가나요? 여기 약수가 또 몇 개 있지? 약수 개수 구하는 거 분명히 배웠는데, 그치? 약수 구하는 거 보고 각 지수에다 1을 더한다며, 그치? 지수에 1을 더한다며. 지수에 1을 더한다며. 그러면 3, 3, 2 몇 개? 총 18개야. 이 18개 중에서는 짝수도 있고 짝수가 아닌 즉 홀수도 있겠지? 이렇게 쓰면 되지 않을까? 전체에서 홀수를 뺀다? 그럼 홀수라는 건 뭔지 알아요? 얘가 아예 없다고 치고 생각하는 겁니다. 2가 들어가면 안 되니까 말이죠. 얘가 아예 없다면 이걸로 만들 수 있는 약수가 몇 개 있겠냐고요. 6개죠. 그렇죠? 마찬가지 지수 1 더하고 지수 1 더해서 곱하면 6개. 그러니까 6개만 빼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이게. 이해 가죠? 홀수만 빼면 짝수. 5의 배수도 마찬가지야. 요게 하나 이상 들어가면 5의 배수거든? 그럼 이거 아예 없다고 친다 이거지. 그럼 5의 배수가 안 나올 거 아니야, 절대로. 전체에서 빼면 되는 거죠. 같은 원리로 할 수 있을 겁니다. 넘어갈게요. 유형 5번은요, 도로망에서의 경우의 수라고 해서 거기 보다시피 뭐 A, B, C, D라는 뭐 도시를 연결하는 건데
요것도 963만 잠깐 힌트를 줄게요. 내가 이 정도만 줬으니까 니네 알아서 풀어. 그리고 이거를 가급적이면 안 보고 푸는 게 좋을 텐데. 지금 A와 B 사이에 2개, A와 D 사이에는 3개, B와 C 사이에는 1개, D와 C 사이에는 2개의 선이 있고요. 거기 보시면 오른쪽 그림과 같은 도로망에서 B 지점과 D 지점을 연결하는 도로를 추가하겠대. 즉 여기 그림에는 없지만 요 사이를 연결하는 몇 개인가의 선, 몇 개인지 모르니까 X개라고 하겠습니다. 이걸 추가해서 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A에서 출발해서 C 지점으로 가는 경우의 수가 36. 단 같은 지점은 2번 이상 지나지 않고 도로길에서 만나지 않는다고 해서 A에서 C로 가는 이 경우의 수를 총 36까지 만들고 싶은 거예요. A에서 C로 가는 거는 첫 번째, A에서 B 갔다가 C 가는 방법도 있을 거고, 두 번째, A에서 D 갔다가 C 가는 방법도 있겠지만 가운데 도로를 추가하면 추가 노선이 더 생기죠. 그렇죠? 세 번째는 어떤 노선이 생길 것 같아요? A에서 어디 갔다가? B 갔다가 그럼 D 갔다가 C 가는 거네. 그렇지? 또 있나요? 어떤 경우? 반대로 D에서 B 갔다가 C 가는 경우죠. 요걸 추가함으로써 요 2개가 추가로 생기는 거죠. 노선이. 이거 다 할 수 있잖아. 그렇지? A에서 B 가는 거 2가지, B에서 C 가는 경우 1가지니까 2가지. A에서 D 가는 경우가 3가지, D에서 C 가는 경우가 2가지니까 6가지. A, B가 2개고요. B, D가 X가지. D, C가 2가지이므로 곱하면 4X가지. 4가지? A에서 D 가는 경우 3가지, D에서 B 가는 경우 X가지, B에서 C로 가는 경우 1가지니까 이건 몇 가지? 3X가지. 이거 다 더하면 36개 풀면 되겠죠. 이해 가죠? 넘어갈게요. 6번 유형. 요거는 정말 잘 나오죠. 색칠하는 경우. 지도에 색칠하는 걸로 아마 제일 유명한 게 아마 967번 같아요, 이게. 이거 풀리라고 시키면 정말 많이 틀리거든요, 이거. 애들한테 풀어보면은 정답을 못 내, 이거를. 그런 걸로 제일 유명한 거야. 물론 실전에서는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운 거 나올 거야. B, C, D, E. 우리 원래 다시 5개의 영역을 서로 다른 5가지 색으로 칠할 겁니다. 이 5개 영역을 5색으로 칠할 건데요. 같은 색 중복 가능, 그리고 인접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 한 영역에는 한 가지 색만 칠한다. 우리 보통 이렇게 칠하게 나오면 어떤 순서로 칠하죠? 가장 많이 뭐? 닿는 나라. 그러니까 인접국이 많은 나라. A죠. A는 모든 나라 다 있으니까. 그럼 그 다음은요? 나머지 B, C, D, E는 동일하지 않나요? 네. 그러면요? 그래서 원래 이거 보통 지금 나와 있는 알파벳 순으로 칠하면 됩니다. 그때 이제 뭐가 문제가 생기느냐? 이 마지막을 칠할 때 문제가 생겨요. 여기도 빨간색, 여기도 빨간색 해버리면 여기는 선택지가 하나 더 많아지는 겁니다. 무슨 말 이해가? 다시 할게요. 색깔이 이렇게 색깔 문제가 나오면요. 색을 빨주, 노초, 파 이러면 힘들어져요. 나중에 막 10개의 색이 나오면 그때는 힘들어지지 않겠어? 그치? 그래서 보통 색깔로 나오면 그냥 숫자로 바꿔서 푸는 게 편리할 거예요. 이렇게 1부터 5까지 숫자를 적는다 이런 식으로. 이해 가죠? 만약에 여기에 뭐 5개 중에 하나 적겠죠, 당연히. A에 올 수 있는 경우는 5가지입니다. 그렇죠? 이해 가죠? 뭐 예를 들어서 4번을 칠했다 이런 식으로. 이해 가지? 여기 이미 칠해진 상태지. 여긴 끝났고. 그다음 B를 칠할 때 이제 어차피 지금 나머지 나라는 다 흰색이에요. 백지예요. 없단 말이죠. 그럼 여기를 칠할 때 내가 고려할 수 있는 건 얘와 색깔만 이제 피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얘의 색깔만 겹치지 않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B에 칠할 수 있는 방법은 4번을 제외한 나머지. 그치? 몇 가지?
네 가지죠. 그러니까 B에는 네 가지입니다. 칸이 좀 모자라네. 싸가지죠. 뭐 그래서 예를 들어서 1번을 치자 더 치자. 1번을 치자 더 치자. 근데 두 개가 해치된 거잖아요. 이렇게 보다시피. C를 칠할 때는 어떨까요? 1번, 4번 두 개를 피해야겠죠. 1번도 안 되고 4번도 안 되니까. C에 칠하면 몇 가지? 세 가지. 그 만약에 2를 칠했다고 치자. 그러면 이제부터가 문제죠. D를 칠할 때 4와 2는 어차피 못 칠할 거야. 그럼 1, 3, 5 세 개가 남지. 2를 칠하면 마지막 칠할 때 세 개가 남아요. 그쵸? 근데 1이 아니라 다른 걸 칠하면 마지막 칠할 때 두 개밖에 안 남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세서 풀어야 한다는 거죠, 이 문제가. 핵심이. 방금 말한 게 뭔 말인지 알겠어? 이게 만약에 D를 어떻게 처리할지가 좀 난감하다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결국 이 문제는 첫 번째, B와 D가 같은 색인 경우와 두 번째, B와 D가 다른 색인 경우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 색칠 각각 해서 구하면 돼요. 요 뒤에 처리가 가능하겠습니까? 이 뒤에 이런 거다고. 이 뒤에는 첫 번째, 만약에 D에 B와 같은 색을 칠한다면 2에 칠할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야? 세 가지가 돼요. 이해 가요? 근데 만약에 D에 B와는 다른 색을 칠한다면, 그럼 봐봐. 1하고도 달라야 돼, 2하고도 달라야 돼, 4하고도 달라야 되는 거야. 여기 칠할 때. 그러면 1도 안 되고 2도 안 되고 4도 안 되면 D에 칠할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야? 두 가지고요. 그러고 나서 여기에 예를 들어서 뭐 3을 칠했다고 치면 2에 칠할 때는 또 1도 안 되고 3도 안 되고 4도 안 돼요. 몇 가지? 두 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D2는 따로따로 구하는 게 아니라 보통 이렇게 세트로 구해요. 이렇게 같이. 총 몇 가지일까 하면 그건 7가지 되는 겁니다. 4 더하기 3에서 7. 이렇게 구할 수 없으면 이렇게 따로따로 구하세요. B와 D가 같은 색인 경우 몇 가지? 다른 색인 경우 몇 가지? 이렇게. 이해 가심? 요거 아마 어려워서 많이 틀릴까 봐 내가 미리 풀어준 거야. 정답은 여러분 내시고요. 그 다음에 넘겨서 152페이지 7번 유형을 보면 이거 저기 내가 그 짱시윤 할 때 이거 언급 한번 했었는데 지불 방법과 지불 금액 그럼 풀 수 있을까요? 한번 해보고 모르면 그때 가서 물어보기로 하고요. 8번 유형은 완전 생노가다. 진짜 완전 노가다. 제일 유명한 게 아마 971번 문제일 거예요. 완전 순열 또는 교란 순열이라 부르는 문제. 이거 하지 않았나? 없었나? 있었나? 어? 없었다고? 아, 네. 그럼 합시다. 없었던 것 같긴 해. 내가 다 푼 게 아니라서 그거를. 152페이지에 있는 971번. 이걸 다른 말로 교란 순열 또는 완전 순열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름은 뭐라도 되고요. 이거는 일반항 구하는 공식도 있고 뭐 때로는 숫자를 외워서 풀기도 해요. 애들이. 그냥 여러분은 그냥 노가다 연습한다 생각하고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공부법으로는. 이게 뭐냐면요. 1, 2, 3, 4라는 4개의 숫자를 일렬로 배열해서 4자리 자연수를 만들 건데요. 각 자리에는 그 숫자가 오면 안 된다.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자리에는 1이 오면 안 된다. 두 번째 자리에는 2가 오면 안 된다. 이게 뭔지 알아? 아이들한테 쪽지 시험을 보고 다른 사람 시험지를 채점하는 경우의 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시험지 자기가 채점하면 안 되는 거잖아. 이해 가지 무슨 말인지. 이런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보통 교란 순열 또는 완전 순열 부르는 겁니다. 1, 2, 3, 4 라는 4명의 학생이 있는데 쪽지 시험을 봤어. 그래서 걷어서 채점을 하려고 봤더니 귀찮아서 야 이거 니들이 채점해. 자기 거는 자기가 받으면 안 돼. 무슨 얘기야? 1번에는 1번 시험지 받으면 안 돼. 그럼 얘가 받을 수 있는 시험지는 2번 아니면 3번 아니면 4번인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 얘부터 해봅시다. 1번 학생이 2번 시험지를 가져갔어요. 그럼 남아있는 시험지는 뭐죠 지금 현재? 1, 3, 4죠? 1, 3, 4. 다 가능하네? 2번 애라서. 그치? 얘는 그 다음 시험지로 1, 3, 4 중에 또 한 명의 시험지를 가져가요. 그러면 이렇게 가져갔을 때
1번은 2번 시험지, 2번 학생은 1번 시험지 가져가면 남아있는 시험지 순위 몇 번 몇 번이죠? 3, 4 거죠? 근데 3, 4 쓰면은 두 명은 지 거 가져가는 거네? 안 되겠죠? 그래서 3, 4는 안 되고 4, 3만 돼요. 이해 가죠? 두 번째, 1번 학생은 2번 시험지를, 2번 학생은 3번 시험지 가져가면은 남아있는 시험지는 누구죠? 1, 4죠. 1, 4 하면 어때요? 자기 거 가져가는 거잖아. 그치? 1, 4는 안 되고 4, 1만 돼요. 이렇게. 이해 가죠? 2, 4면 남아있는 시험지는 1, 3입니다. 따라서 1, 3은 가능하죠. 하지만 3, 1은 안 돼요. 그쵸? 이렇게 하면은 1번 학생이 2번 시험지를 가져갔을 때 남은 학생들이 다 가져가는 경우는 세 가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거를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3일 때도 4일 때도. 이해 가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거 세 가지니까 이것도 세 가지겠지? 물론 세 가지가 맞긴 한데요. 모양은 조금 다르거든요. 이게 모양이 좀 달라져. 그리고 내가 지금 말한 걸 잘 생각을 해서 혹시라도 학교 시험에 5명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해가? 그럼 여러분이 내가 방금 한 거대로 생각을 천천히 하면서 맞춰나가야 되는 거고 4명이 나왔지만 이걸 그려라 나올 수도 있는 거야. 이렇게 실제로 수용도를. 뭐 그럴 경우는 거의 없겠지만 그러니까 이 생각하는 걸 잘 배워야 한다고. 그냥 정답이야. 9네. 9. 이게 아니라 이 자식들아. 뭔 말인지 알았어? 생각할 수 있는 거를 내가 대신 제가 지금 말로 설명하고 있잖아. 자, 봐봐. 1번 학생이 3번 시험지를 가져갔어요. 그럼 남아있는 게 누구죠? 1, 2, 4죠. 그쵸? 근데 1은 가능해요, 얘가. 근데 2는 안 되지 않나요? 따라서 그 다음은 4란 말이에요. 벌써 나뭇가지가 모양이 달라졌네? 얘는 처음에 가지가 이렇게 3가지로 뻗어가지고 얘는 2개로 뻗어가잖아, 지금. 그치? 근데 3, 1을 가져가면 남아있는 시험지는 누구? 2와 4잖아. 2, 4는 안 될 거 아니야. 4가 겹치니까. 그럼 얘는 4, 2밖에 안 되네. 자, 3, 4를 가져가면은 남아있는 시험지가 누구죠? 1, 2죠. 생각이 안 돼요? 이해 가요? 3, 4, 4명의 시험지 중에 3번 시험지, 4번 시험지를 1번 학생, 2번 학생이 가져갔다고. 그럼 남아있는 시험지가 1번, 2번 시험지 아니야, 이제? 근데 1, 2도 가능하고 2, 1도 가능하지 않겠어, 이거는? 이렇게. 그러니까 나뭇가지 모양은 달라졌지만 결과적으로 세 가지인 건 맞습니다. 보다시피. 이런 식으로 1번 학생이 4번 시험지 가져갔을 때도 똑같이 그리시면 돼요. 이렇게. 이런 노가다도 한 번은 해봐야 한다. 153페이지에 있는 유형 9번 이제 순열인데 여기부터는 유형 9번은 이제 그 퍼뮤테이션 순열 계산법을 물어보는 문제들입니다. 여러분 맨 마지막에 있는 977번 보면 어때요? 이런 게 시험에 나올까요? 과연? 나와요. 나온다고요. 이렇게 나옵니다. 빈칸 채우기로. 아마 여러분이 기출문제 풀면 보겠지만 이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연습을 하라고. 나는 분명히 NPR 계산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n부터 r개를 적는다 라고 해서 보통은 이렇게 곱하기 하는 겁니다. 총 r개가 될 때까지 말이죠. 근데 팩토리얼이라는 계산법을 하나 배우기 때문에 팩토리얼로 이 식을 정리할 수도 있다라고 해서 내가 이 뒤에다가 했던 거 기억은 나? 요 다음 수가 m 빼기 r이란 말이지. 부터 시작해서 계속 1까지 곱하는 거를 분모 분자에 이렇게 같이 곱하는 개념을 이용해서 주어진 NPR은 어떻게 해도 계산 가능하다? m 빼기 r 패 분의 m 팩도 가능하다 라는 얘기 했었어요. 그쵸? 근데 이 빈칸 채우기는 어떤 줄 알아? 이거보다 한 단계 더 나가는 겁니다. 이제 그게 실제로 작년에 기말고사 대비하면서 보니까 나오던데? 근데 애들 못 풀던데? 지금 무엇을 증명하고 싶은 거냐면은
어떤 적당한 팩토리얼 식이 있다 이거죠. n-1pr에 r 곱하기 n-1p r-1을 하면 이 값이 npr과 같구나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은 정말 당연히 좋아하세요. 라떼 is horse. 라떼는 말이에요. 이거 서술형 주관식입니다. 다음을 증명하시오라고. 그럼 이걸 다 썼다고요. 쭉 이렇게. 니들은 고작 빈칸 채우기잖아. 어? 그러면 얼마나 천만다행인지 알겠지? 오케이. 자, 이게 혹시 무슨 뜻인지 알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5명 있어요. 결석생들 때문에 말이죠. 5명한테 반장, 부반장 뽑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이 몇 가지일까 하면은 그때는 5P 아닌가 이게? 5 곱하기 4 말이야. 이해가지? 자, 근데 요 학생이 하나 있어요. 요 학생이 반장, 부반장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거고 요 학생이 반장, 부반장이 되는 경우도 있겠네. 그치? 그럼 요 학생이 반장, 부반장이 안 되는 경우는 몇 가지일까? 그거는 남은 4명으로 반장, 부반장 뽑는 거 아니야? 그게 4P이죠. 4 곱하기 4. 아니야? 두 번째, 요 학생이 반장, 아니나 부반장이 되는 경우. 그럼 이제 선택권을 줄게. 너 반장하고 싶어? 부반장하고 싶어? 그걸 고르는 방법이 몇 가지야? 그걸 2가지지. 그치? 그거 2가지에 그럼 남은 자리 이제 한 자리밖에 안 남았잖아. 그치? 얘가 반장 고르면 부반장 하나 남았겠지. 남은 4명 중에 그걸 뽑는 방법이 몇 가지야? 4P1이죠. 그러니까 2 곱하기 4 말이에요. 이거 2개 덧셈한 거 이거 아니겠냐고요. 이게 그 얘기 아닙니까 지금. 이해가? 그러니까 말로 설명한 건 이해는 했어? 자, 그렇게 얼렁뚱땅 넘어가지 말고 정확하게 구하라 이거지, 이거를. 식으로. 그 식으로 뭐 빈칸 채우기 나온다는 얘기는 이거 쓰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문제는 요거만 쓰는 게 아니야. 이게 팩토리얼 연산이 들어가요, 이게. 그래서 팩토리얼을 연습을 거의 안 하던 친구들이 팩토리얼 연산을 만나니까 되게 헷갈려지는 건데 미리 하나 잠깐 연습하고 간다면은 예를 들어서 5팩에 6 곱하면 뭐게? 그렇죠. 6팩이죠. 이해 가나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할 줄 알아야 돼요. 별거 아니잖아. 그치? 그러면 4팩에 5팩 더한 건 어떻게 정리하는지 알겠어? 4팩으로 묶으면요. 1 더하기 5입니다. 이거 이해 가요? 방금 했잖아. 요거는 4팩 곱하기 5 아니냐고. 4팩, 4팩 공통 아니냐고, 앞뒤로. 그러니까 이런 걸 좀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이런 거. 이런 계산을 할 줄 알아야 이제 이걸 풉니다. 게다가 이거 문자예요, 심지어. 첫 번째. 요건 뭘까요? 팩토리얼에 의한다면 일단은 분자는 앞에 거잖아. 앞에 거 숫자 팩토리얼 나누기 뺀 거 팩토리얼. 그치?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은 분자는 m 빼기 1 팩토리얼입니다. 이해감? 분모는요. 여기서 이거 빼는 거야. 그러니까 n 빼기 r 빼기 1 이렇게 쓸게요. 팩토리얼. 이거 이해 가요? 더하기 r 곱하기. 이거 어떻게 쓰는 거죠? 분자는 이해가? 분모는 여기서 요거 빼면 뭐게? 이거죠. 자, 좌변은 자 다시 좌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얘 2개 더하시오. 이거 2개 더하시오. 그게 여러분 책에 나와 있잖아. 가에 들어갈 게 뭐야 그러면? n 빼기 r 팩토리얼이죠. 이해 가요? 이해 가요? 네. 두 번째 분수의 덧셈이네. 분수의 덧셈이야. 잠깐만 이거 뭐야? 아 그래 그냥 할 거야. 그냥 이거 관심 없어. 그러니까 이거 잘 듣고 니들이 알아서 빈칸 채워. 분수의 덧셈이야. 통분해야죠. 왜냐면 분모가 다르니까요. 질문 3팩 분의 1과 4팩 분의 1을 덧셈한다면 뭘로 통분할 것 같아요? 그쵸?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거. 여기다 4 하나 더 곱하면 4팩 되거든. 그래서 앞에 숫자에 4를 하나씩 더 곱합니다. 그러면 이게 4팩으로 통분되고요. 분자 4 더하기 1에서 5이 나옵니다. 이해가요? 물어볼게요. 잘 보세요. 요거는 m 빼기 r 팩이고 요건 m 빼기 r 빼기 1이 하나 더 있어. 둘 중에 누가 더 작은지 알겠지? 이게 더 작거든? 쉽게 말해서 요거로 따지면 요거는 3팩, 요거는 4팩이 되겠지. 이게 크니까. 그럼 여기다 곱해야 되겠지. 여기다 뭘 곱할까요? m-r을 이렇게 하나씩 더 곱합니다. 이렇게. 그럼 이게 뭔데요? m-r 팩토리얼이죠. 그쵸? 그럼 통분되는 거지 뭐. 그래서 두식은 m-r 팩토리얼로 통분될 거고 그럼 얘는 분자가 뭐야? 얘 곱하기 얘 더하기 얘는 분자가 뭐야? 얘 곱하기 얘 얘랑 얘랑은 또 공통이네. m-1팩, m-1팩 준식을 m-1팩으로 묶으면 앞에는 누가 남고요? m 빼기 r 뒤에는 누가 남죠? r 하나 남죠. 이렇게 그렇죠. 더하기 r 두 개 지워지네. 근데 n에다가 m 빼기 1팩 곱하는 거네. 분자가. 이건 뭐게? m팩이죠. 따라서 준식은 mpr이죠. 라고 증명하는 그거를 빈칸 채우게 된 거죠. 이렇게. 지금 아주 순수하게 팩토리얼 곱하기만 갖고 이제 푼 겁니다. 이해감? 내가 저기 박스 친 거 기준으로 요런 연습을 좀 해야 한다는 얘기니까. 잘 안 되는 친구들은 이렇게 숫자로 한번 해보고 나서 한번 풀어보세요. 빈칸 채우는 건 이제 각자 하시고요. 다음 10번 유형. 이거는 뭐 중학교 수준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뭐 반장, 부반장 뽑는 그런 거랑 똑같은 문제니까 넘어갈게요. 154페이지에 있는 11번 유형. 이웃. 이웃하는 것도 배웠죠. 이웃하는 한 집단을 한 명처럼 취급한다고 했던 거. 그치? 기억나죠? 예를 들어서 패밀리에서 F와 A를 이웃한다는 거는 FA를 한 글자로 취급하고 하는 거고. 그치? 83번에 있는 치얼업도 마찬가지로 이 두 개가 이웃한다. 근데 이거는 같은 문자라서 이 두 개가 이웃한다를 이끼리 바꾸는 경우는 한 가지로 그냥 취급하는 겁니다. 이때는. 그거 하나만 조심하면 되고요. 나머지는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넘어갈게요. 유형 12번에 나온 거. 요거 좀 그때 할 때도 강조했던 것 같은데. 이웃하지 않게 하는 게 어떤 거였지? 예를 들어서 남학생 셋과 여학생 4명이 있는데 남학생끼리 이웃하지 않게 앉히는 한 줄로 늘어서는 경우 몇 가지? 기억나? 남학생이 이웃하지 않게. 어떻게 한다 그랬어? 여학생 4명을 세우고 남학생을 사이에 세운다고 했어. 기억이 나? 전체에서 뺀다가 아니라고 했단 말이야. 분명히. 잘 기억해둬야지. 이거 이웃하지 않게 세우는 방법. 그거를 한 번 더 꼬은 문제입니다. 990번. 3명의 학생이 있고요. 6개의 의자가 있어요. 같은 의자. 근데 어느 2명도 이웃하지 않게 앉혀야 된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떨어지게 앉아야 한다는 얘기거든. 어떻게 하는 걸까? 의자 6개에 3명이 앉으면 빈 의자가 3개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 사람이 앉은 의자 3개, 사람이 앉지 않는 의자 3개. 사람이 앉은 의자 3개는 이웃하면 안 돼. 아까 어떻게 한다고 했냐고. 빈 의자 3개를 먼저 세팅해요. 그리고 사람이 앉을 의자 3개를 요 사이사이에 세팅하는 겁니다. 할 수 있겠어요? 참고로 맨 처음에 등장한 빈 의자를 세팅하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그냥 3개의 의자를 이렇게 늘어서 놓는다. 그러나서 이제 한 사람이 자기 의자 하나씩 갖고 가서 이렇게 앉으면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가? 뭔 말인지 알겠어? 넘어갈게요. 유형 13번.
자리에 대한 조건, 뭐 1000의 자리, 100의 자리 이런 거. 이거 미리 세팅하고 하는 거 알죠? 예를 들어서 995번 보면은 7개의 알파벳 문자를 일렬로 나누는데 C와 G 사이에 2개의 문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C와 G 사이에 2개의 문자니까 일단 이거 2개를 먼저 골라야지 한 다음 바꾸더라도 이렇게만 바꾸는 거예요. 위치를. CG까지 같이 바꾸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걸 한 문자 취급해가지고 남은 문자 이렇게 배열하면 됩니다. 총 7개. 이렇게. 이거 이해 가요? 그러니까 C 땡땡 G 뭔 말인지 이해가 가는가. 여기에 들어갈 2개를 먼저 골라 이렇게. 그러면서 그래서 이걸 한 문자처럼 취급한 다음에 요거랑 남은 문자 3개를 일렬을 배열한다. 근데 문제는 요거끼리 바뀌는 것만 해야지 C, G까지 같이 바뀌면 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요거끼리 바뀌는 방법은 이펙토리알. 그 다음 CG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또 GC도 있거든요. 또 이렇게. 그래서 요것도 있기 때문에 결과값을 하나 더 구해야 됩니다. 한번 해보시고요. 넘어갈게요. 유형 14번 적어도라는 조건. 적어도도 해볼 수 있겠죠? 전체에서 그 나머지 사건을 뺀다고 했습니다. 넘어갈게요. 15번 유형은 자연수계 수찾기. 1004번 하나 해볼까요? 아, 나 어려운 거 다 풀어주면 안 되는데. 어려운 걸 다 풀어주면 얘들은 뭘 공부하지? 가뜩이나 공부도 안 하는 것들이? 뭐? 뭐라니? 0부터 9까지 숫자가 하나씩 적힌 10장 카드에서 3장을 뽑아 만들 때 자리의 숫자들의 합이 짝수인 경우를 구하래. 0부터 9까지 10개 숫자 중에 3개를 뽑아서 3개 맞죠? 네. 3자리 자연수를 만들 건데 요 자리의 합이 짝수가 되는 걸 찾아요. 이건 뭐 어떻게 푸는 걸까요? 1의 자릿수죠? 3자릿수가 짝수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지금 각 자릿수자의 합. 예를 들어서 1, 4, 5, 145 이것도 1 더하기 4 더하기 5면 10이잖아요. 짝수잖아요. 이것도 답입니다. 여기 몇 개 있겠냐고요. 어떻게 살까요? 응? 뭐라고요? 뭐라고? 뭐라고요? 뭐야 이씨. 어떻게 할까요? 아 생각해봐. 내가 다 해도 내가 떠먹여줘야 돼 맨날? 아, 네, 뭐 그것도 방법이죠. 뭐 한 30분 걸리려나? 뭐 어떤 방법이죠. 네, 또 일일이 찾는다는 걸 조금 더 분류한다면 홀짝으로 나눠서 하면 되겠죠. 무슨 얘기냐면은 3개 대해서 짝수면은 홀수 몇 개, 짝수 몇 개. 또 그렇지. 그렇지. 방금 말한 거 이해 갔어? 첫 번째 홀수 2개랑 짝수 하나기 때문에 이들의 합은 짝수일 거야. 와. 두 번째 짝수만 3개기 때문에 이들의 합은 짝수일 거야. 란 말이죠. 이해 가냐고요. 참고로 0도 짝수라고 취급합니다. 0도. 그리고 0 같은 경우는 맨 앞에 못 오는 거 다들 알고 있죠? 거기에 맞게 찾으면 되겠네요. 예를 들어서 이거 어떻게 할래? 이거 하나만 해줄게. 이거 니들이 하고. 홀 2개 짝 하나 이거 어떻게 할래?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이 짝수가 끝에 오는 경우, 앞에 중간에 오는 경우, 맨 앞에 오는 경우. 로 나눠서 이게 몇 개 있을까요? 그럼 나머지 다 홀이라는 얘기다. 그렇지? 홀수가 몇 개 있어? 0부터 9까지 중에서? 짝수는? 네, 그치. 힘들죠. 아우, 힘들어. 홀수 5개, 짝수 5개, 그쵸? 그러면은 여기에 올 수 있는 홀수 몇 가지?
짝수, 여기 홀수 몇 가지? 여기 짝수 몇 가지? 잖아요. 얘도 똑같겠죠. 근데 얘는 좀 다르죠. 여기 오는 짝수는 몇 가지? 그 다음 홀수는? 그 다음은? 이렇게 세면 되지 않겠어? 뭔 말인지 이해 가요? 네. 넘어갈게요. 16번 유형. 이제 조금만 여기가 마지막이다. 16번 유형이. 우후후 이거 하고 나는 이제 죽을 거야. 난 죽을 테니까 웬만하면 날 찾지 마시고 아, 나 진짜 모르겠는데요 하신 분들은 나를 찾으세요. 알겠죠? 조용히 나는 숨져 있을게요. 1시간 동안. 사전식 배열법 1008번 문제. 1, 2, 3, 4, 5, 6 6개의 숫자를 4개를 뽑아서 1000의 자리를 만들 건데 큰 수 찾기입니다. 지금 140번째로 큰 수 찾기입니다. 제일 큰 수는 누구죠? 6543. 그 다음 큰 수는 6542, 6541처럼 아마 당분간은 1위부터 이 상위권은 6000이 차지하고 있을 겁니다. 그쵸? 그러면 6000으로 시작하는 이런 수는 모두 몇 개나 있을까요? 6000으로 시작하는 수, 6000 땡, 몇백, 몇십, 몇. 그럼 남은 100의 자리를 쓸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 10의 자리는? 1의 자리는? 0이 없으니까 뭐 마음대로 써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6이고요. 그럼 얼마죠? 그 얘기는 6000으로 시작하는 가장 큰 수인 6543부터 6000으로 시작하는 가장 작은 수인 6123까지 60개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이해가요? 이게 총 60개라는 얘기는 또 바꿔 말하면 얘가 1등으로 제일 큰 수고 얘가 60등으로 큰 수 아니겠어? 그러면 140번째니까 아직 한참 남았지 않았어? 네. 그럼 그 다음은 당연히 뭐가 와야겠어요? 5000이겠죠. 그럼 5000 땡땡, 5000 중에 물론 제일 큰 수는 5643일 텐데 제일 작은 수는 5123일 겁니다. 이게 모두 몇 개 있을까요? 똑같이 60개일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얘기는 또 뭐냐면 얘는 61등부터 120등까지라는 얘기 아니겠냐고요. 누적 개수 총 120개? 응, 얘가 꼴찌가 120등. 이해가? 그러면 이제 많이 근접해졌죠. 140번째라고 하는 게. 20개만 더 찾으면 되겠네요. 그럼 그 다음으로 큰 수는 뭐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4000대겠죠. 4000 중에서도 제일 큰 숫자는 아마 4600대일 거예요. 그럼 4600대 이런 게 총 몇 개 있을까요? 자, 46 두 개를 썼으니까 남은 숫자 4개 남았거든? 여기 10의 자리로 쓰는 경우 몇 가지? 1의 자리는 몇 가지? 그럼 총 몇 개 있어? 12개 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4600으로 시작하는 가장 큰 수는 4653일 거고 제일 작은 수는 4612일 거라고. 이게 모두 12개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누적 개수 총 몇 개입니까? 120개 더하기 12개니까 132개죠. 여기까지 총 개수가 132개란 얘기는 얘가 몇 등이에요? 132등이란 얘기죠, 얘가. 그럼 8개만 더 가면 되겠네요, 이제. 이렇게 하나씩 단계별로 찾는 거야, 이제. 일단 1000달에 고정해 놓고 100이 몇 개가 있으니까 몇 번 반복하고. 그럼 이제 4500으로 시작하는 4500 땡땡과 4500 땡땡 요것도 똑같이 12개가 있을 테니까. 이거 다 더하면 몇이야, 그러면? 아이고, 넘어갔네? 그럼 이제 반대로 여러분 선택이야, 이제. 제일 작은 4512를 구한 뒤 이게 분명히 144등일 테니 요거보다 하나, 둘, 셋, 네 번째로 큰 수를 찾으면 되겠네요. 이게 가지 무슨 말인지 그 정도는 할 수 있겠어? 랩이라고 했으니까 맡겨볼게요. 자, 여기까지 해서 9단원 경우의 수와 순열 기본 유형 한 번씩은 건드려 봤습니다. 물론 안 푼 것도 있지만 여러분이 풀 수 있을 거라 믿고요. 뒤에 있는 문제까지 싹 다 다음 주까지 풀어오시면 돼요.